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감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코너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궁금증을 받고 있는데요. 예리나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신감 홈페이지나 SNS 자신감 밴드에 궁금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도 템플스테이를 갔었을 때 바루공양을 하는 걸 했었는데 진짜? 네.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좀 뭔지 여기서 질문도 나왔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루공양은 바로 먹으라고 그래서 바루공양? 공양을 바로? 드립인가요? 웃으시면 안 돼요. 잠깐 고민했어요. 바루는 발 따라 뭐 이렇게 해서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 그래서 응량기 양에 바루. 맞추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탁발을 나가서 사문 계열이 나가는 거예요. 바라문 계열은 가정 생활을 하니까. 네. 그래서 나가서 당신이 드실 만큼 이렇게 시주를 받아서 그걸 먹는 네. 그런 거고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로 되어 있고 이 바루는 이게 여러 음식들 여러 집의 음식들을 이렇게 돌 경우도 있어요. 음식이 적으면 네. 그러면 음식이 섞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섞이고 그 다음에 인도는 아열대 기울에서 덥고 습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상할 쉽게 수도 상하겠죠. 있죠. 이제 식중독 우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인도 부처님 당시에는 한 끼를 드셨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면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쵸. 왜냐하면 하루를 못 나가면 하루를 굶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며칠 정도만 식중독하면 사실 며칠 전면 다 낫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정지라고 하는 깨끗한 땅, 정직간 경상도에서 쓰는 정지라고 하는 표현, 정직간 그 부엌이라고 네. 쓸 때, 네, 정. 저는 그게- 처음 들어봤어요. 그 인도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정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 바루 자체를 올려놓고 야외에서 약간 데치게 돼 있어요. 이 데치면 이제 식중독이 조금 예방을 할수 있어도 있죠. 그거는 다 이제 한번 불을 떼버리면 네. 균이 죽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네, 상한 음식이 멸균. 조금 들어있더라고 하더라도 다 해결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시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루는 가연성 소재, 불에 타는 소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도자기라기보다는 와바루라고 그래서 토기. 토기. 예, 인도는 유약을 안 씁니다. 네. 신분 계급 때문에 유약을 쓰면 내가 썼던 그릇을 씻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위 카스트가 낮은 사람, 아, 섞이니까. 예, 질이 낮은 사람이 쓴 거를 높은 사람이 썼을 때는 오염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인도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일반 흙그릇을 기본적으로 구워 쓰고 네. 그 다음에 먹으면 깨버려요. 일회용이었다고요? 같이 일회용같이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 파괴범. 아니 파괴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다시 돌아가요. 아, 그러니까 물만 해가지고 하면 다시 돌아가요. 음. 바루는 그렇게 토기 바루, 그 다음에 이게 가연성 소재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소시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쇠바루, 쇠바. 쇠로 된 쇠로 바루가 된 철바루. 있어요. 네. 철밥 그릇의 원형이 여기서 철밥 그릇. 네, 철밥 그릇의 원형. 그리고 인도 스님들은 철밥 그릇을 제일 좋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쇠밥 그릇은 5번 깨져도 무쇠는 깨집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력 뭐 이런 거 보면 소뚜껑은 이렇게 깨잖아요. 네, 네. 스테인레스는 안 깨집니다. 스테는 이제 우그러들기만 구겨지고. 하고. 무쇠는 네. 강력한 힘을 받았을 때 깨져요. 네. 깨진다고. 그래서 무쇠로 바루를 만들면 이게 떨어뜨리면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꼬매요. 예전에 양은 꼬매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양은 냄비 이런 걸 꼬매서 썼었어요. 오. 어떻게 물이 안 새게도 꼬맬 수 있어요.
예전에 그게 양은 같은 걸, 양은 냄비 같은 거 꼬매는 거는 사실 좀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 그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양은 냄비 꼬매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신기하다. 메밀묵 사려 찹쌀떡 뭐 이런 것처럼 그 네. 멜로디가 있어요. 아, 그런 시절이 있군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스님 이분은 몰라요. 우리 둘이 얘기해요. 지금 바로는 플라스틱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 그릇 아니에요? 나무. 아니 그래서 이게 바루가 인도는 하나고 네. 그 쇠바루를 좋아하는 이유는 5번까지 꼬매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번 꼬매면 막 누덕누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스님들이 더 좋아했던 거는 이건 재화 가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철로 된 거는 그쵸. 드물었죠. 돈이에요. 네. 돈이에요. 그러니까 뽀대가 나는 거예요. 다 이거 갖고만 가면 이게 뭐 금난 가사 같이 이렇게 딱. 명품 바로 그렇죠. 명품 밥그릇. 그 대신에 이제 혼자는 탁발하러 못 나가. 네. 강도의 위험이 있어. 그럴 수 있겠다. 강도의 위험이 있어. 밥그릇을 뺏기면 또 안 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걸식이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는 상황인데 절 바로 딱 그러면은 좀 약간 자랑하러 온 줄 알고. 드리는 입장에서도 나 이걸로 밥 비싼 먹는다. 그릇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인도는 왜 꼬매도 되냐면 꼬매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 셀 수가 없어요. 그쵸. 결국 이건 금속이 떨어졌다가 붙은 거기 때문에 뭐 불로다가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꼬맸는데 그 안 셀 수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는 음식에 물기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밥에도 왜냐하면 물기가 더운 없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이나 이런 게 발전하는 이유가 식재료를 적게 넣고 뜨거운 물을 해서 열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적게 하고 배는 불리고 열은 채워야 되고 라고 하는 필연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찌개라고 하는 개념은 6.25 한국전쟁 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찌개 문화가 없었습니다. 찌개는 식재료가 일부에서 남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재료가 부족할 때는 찌개를 못 만들어 먹어요. 그러니까 콩나물국을 생각하세요. 그럼 콩나물이 한 주먹만 들어가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식재료를 건조시키면 콩나물은 실제로는 요 한 2마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이게 물타기를 해서 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뜸을 들일 때 거기는 식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더운 지역에다가 아열대 기후기 때문에 그래서 뜸을 들일 때 물을 쪽 짜내요. 그러니까 더 퍼슬퍼슬해져요, 애가. 그러니까 손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뜸을 들일 때 철로 된 그런 가마솥 같은 데서 해서 압력을 해서 그 안으로 수분 침투를 더 강력하게 시켜요. 그쵸. 끓이. 그래서 떡밥이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떡밥을 인도 사람이 카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먹잖아. 손까지 손에 먹어야 될 묻고, 겁니다. 네, 카레랑 섞이지도 이게 않고 고기가 됩니다. 좀 상상했는데 좀 별로. 반죽돼요, 반죽. 그래서 그런 문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음식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물 수분 부분들이 많고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그릇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나무 그릇을 쓰고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섞으면 이게 이제 개밥이 되죠. 반찬, 그러니까 네, 문화가. 여러 개의 바루가 나오는 거고 보통 4개라고 요즘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5개입니다. 원래 우리 전통에서 쓰던 건 5개. 네, 원래 5개고 그렇게 이제 밥하고 반찬 그다음에 국을 이렇게 분담시키는 거고 그리고 전체가 지금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런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몇백 명 삽니다. 네. 그리고 고려시대 때나 이런 때는요, 뭐 1000명 이렇게 살아요. 1000명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난 뒤에 설거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식기세척기에다 다 넣고 나가라 할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루고양이라는 게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이게 상을 피고 밥을 먹고 네. 설거지까지 다 해서 아미는 문화예요. 원스톱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 집단주의 구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한 게 그러니까 원래 바루는 인도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는 하나의 바루를 썼고 탁발 전통이라고 하는 걸식 전통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의 집단적인 구조 속에서 그것이 나무로 되고 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열 전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네. 금속으로 되면 이게 뜨거워서 못 잡는다고. 네. 고그릇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잡겠어요? 네. 그래서 열 전도율이 적은 나무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다시
불 위에 데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먹고 이 안에서 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불교에 대한 자신감을 업시키는 저희 자신감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불벤저스에서 깜찍 담당 강혜림 씨가 저희 오늘이 저희와 함께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네,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작진들도 모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청년 대표 불자로 공부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스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 용기가 없어서 사실 많이 나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나가는 조건도 잘 안 됐었어요. 시대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발전력이나 확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월정사에서 행자 교육도 시키는데 행자들 갈 때도 제가 늘상 교육 받으러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떨어지면 오지 마라. 저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갈 때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태의연한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이미 이룬 거예요. 네, 강혜림 씨께서도 저희 B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방송 시작한 게 엊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식상하지만 전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이제 한국 청년불자 대표라고 하긴 약간 부담이 되지만 가서도 불교 공부 열심히 하러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또 방송도 계속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